프랑스와 독일이 금주 트럼프와 푸틴의 전화통화가 질질 끌면서 아무런 결론을 못 내리자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G7 주요 국가들은 트럼프와 푸틴 통화 직후 러시아가 평화에 진지하지 않다고 일제히 비판했는데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국방장관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평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데다가 단지 미국과 대화해서 시간을 벌려고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의 두려움은 미국이 이러면 러시아가 유럽을 야금야금 침공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을 압박하기는커녕 낙관론만 펼치고 있다고 화를 냈고, 독일은 미국의 강력한 액션, 에너지 제재나 전쟁 개입 등 뭐라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랑스와 독일 모습에 유럽 내부에서조차 아무런 힘이 없다며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군사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유럽의 이러한 모습은 방산을 게을리한 결과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들이 주도하는 방산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주요 선진국들이 독일, 프랑스를 아예 제외해버리고 한국에 직접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유럽의 주요 국가인 네덜란드에서 한국의 대대적인 방산 협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네덜란드의 대대적 방산 협력 요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럽의 주요 강대국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타 다른 서유럽 쪽에서 한국을 간만 보고 막상 대형 발주까지는 잘 이어지지 않는 기존의 패턴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최근 한국 방산에 대해서 선을 긋고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는 나라였는데 자세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네덜란드 모습이 등장하면서 놀랄 일이 생겼는데, 기존의 G7을 비롯한 유럽 강대국들은 물론이고 폴란드까지 네덜란드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는데요. 현재 K방산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네덜란드의 K방산 요청,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안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여전히 질긴 고집을 피우면서 독일의 비싼 포탄 공장까지 지으려 하는 모습이며, 일각에서는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탄약을 주문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네덜란드에서는 우크라 전쟁이 사실상 러시아 승리로 끝이 나고 있고, 폴란드에도 으름장을 놓는 모습이 나오자 한국에 다급한 심정으로 방문했으며 기존의 흐름을 바꾸면서 K방산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벤 장관은 단순히 탄약뿐만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방산 전 분야에 대해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는 과학강국으로 자신들도 한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의 빠른 생산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기술을 한국에 제공하고 함께 협력한다는 이 말은 일본에서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네덜란드와 미국과 함께 무기 첨단 기술을 우리끼리만 공유하자는 수출 통제 집단을 만들려 했습니다. 무기에는 첨단 레이더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이 방산의 주체가 되겠다는 의미도 있죠. 하지만 이제 네덜란드에서 한국에 찾아와 그러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니 일본의 계획 자체가 틀어진 셈이 됩니다. 네덜란드가 정말 필요한 건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일본의 그런 요구를 수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루벤 국방장관은 폴란드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국방 협력을 원한다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역시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 많은 국가들의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서유럽 국가들이 하도 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중한 반응을 보여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서유럽에서 네덜란드와 같이 전적인 협력으로 한국 방산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며, 또한 바로 옆에 독일이 있는 네덜란드에서 독일 현실을 보며 정답은 대한민국이라고 인정했다는 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여기에 실제 과학기술 강국인 네덜란드에서 한국과 협력 시에 이스라엘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와 같이 지나친 공장 건설과 기술 이전 등 너무 많은 것을 단번에 내어주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더 많은 오퍼를 낼 수 있는 상징적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러시아가 세력을 확장해가면서 더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덴마크 총리가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며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덴마크에서 이러는 것은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러시아가 유럽을 순식간에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제 미군은 러시아와 협상 이후에 유럽에서 서서히 미군 병력을 철수시킬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칫 러시아가 유럽 앞마당으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덴마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청천벽력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미국이 그린란드에 군대를 보낸다면
그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냐는 의견이 나온 거죠. 총리는 오직 속도만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방산이 자랑하는 속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Kun én ting, der tæller nu, og det er hastighed. For virkeligheden er desværre, at vi er bagud. Ifølge NATO, der producerer Rusland mere ammunition på 3 måneder, end NATO gør på et helt år. 당장 탄약 생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보니 급하긴 급한 모양인데요. 실제 탄약 부족 문제는 유럽에서 지난 2년간 지적되었으며 부랴부랴 탄약 공장을 세우고자 합니다. 덴마크는 러시아도 경계해야 하는 데다가 그린란드에 군대도 배치해야 하니 매우 바쁩니다. 그러나 덴마크는 GDP의 1% 정도만 국방비를 써왔으니 탄약 공장은커녕 무기조차 변변치 않습니다. 따라서 덴마크는 기존의 국방비를 2~3배 늘리며 최대한 속도전으로 무기를 사들여야 하는데요. 바로 이때 최근 폴란드 총리가 한국에 방문해서 그 속도와 생산 시설에 대해 경이로움을 표했습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한국의 K9과 천무의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이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Więc tutaj bardzo ciekawa, tak jak powiedziałem, wizyta u zaprzyjaźnionych z Polską producentów. Oglądaliśmy tą produkcję, nie ma co mówić, robi wrażenie. To jest rzeczywiście najwyższy światowy poziom. Te hale fabryczne rzeczywiście to widać, że to jest bardzo zaawansowana technologia, sprawdzona, roboty spawające, znakomite wyposażenie, znakomite wyszkolenie załóg. Można powiedzieć, że wręcz sterylna czystość tej produkcji to też robi ogromne wrażenie. Widać, że to jest naprawdę ogromne zaawansowanie technologiczne. Natomiast wczoraj taki dzień. 폴란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유럽을 더욱더 급하게 만들고 있는 국면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인접국 폴란드가 저렇게 서두른다면 그야말로 유럽의 위기가 코앞에 와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은 한국의 생산과 기술을 극찬한 것뿐이고 빠른 금융 해결과 지불을 원했고 한국의 기술을 가져가겠다, 폴란드가 그것을 흡수하기 원한다는 한가한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현지 생산을 언급하기도 했으며 기술 이전도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했지만 현재 상황에는 무조건 한국을 통해 생산해서 빠르게 배송해달라는 게 제일 1순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덴마크는 눈치 빠른 폴란드와는 다르게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며 한국에 애원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싸늘한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왜냐하면 덴마크는 한국을 골탕 먹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덴마크는 보유하고 있던 프랑스산 세자르 차륜형 자주포 19대를 모두 우크라이나에 넘겼으며 이러한 방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신규 무기 도입에 나서는데 바로 하나와 프랑스 넥서 시스템즈에 사업 제안을 요청했으며 이들은 덴마크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주 경쟁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덴마크는 록히드 마틴도 접촉했지만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높은 비용을 제시하며 제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으면서 한국을 골탕 먹였습니다. 게다가 덴마크 국방부 산하 조달청은 LB 시스템즈와 이스라엘의 155mm 트럭 자주포인 에이텀스 등을 놓고 구매 협상을 하면서 일사천리로 다연장 로켓포까지 계약을 체결해버린 겁니다. 당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러한 덴마크의 태도에 대해 크게 화가 났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입장 표명이었는데 이는 내부적으로 이스라엘을 정해놓고 한화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한화가 입찰하게 하면 이스라엘이 가격을 깎아주니 이용해 먹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보통 협상하는 척이라도 하며 추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상대방에게 충분한 예우를 갖추는 게 일반적이며 한화는 덴마크에 3번 이상 정식 미팅을 요청했지만 덴마크는 아예 한화의 요청을 싹 다 무시했습니다. 한화 담당자는 덴마크는 이스라엘 오퍼를 단 일주일 만에 수락했다며 명백한 무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무기로는 애초에 수량이 턱도 없이 부족했고 배송 속도도 느리다는 게 드러났으며 이제 와서 속도와 사후 서비스, 훌륭한 품질의 K방산을 구매해야 하겠다며 속내를 드러낸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계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유럽의 수요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는데 실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주가가 최근 더욱 치솟는 등 업계에서는 최고 흐름을 보이는데 덴마크와 같이 뒤통수를 쳤던 이들에게는 애초에 더욱 강화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빠른 배송을 원하는 만큼 1년 전보다 훨씬 더 타이트한 조건과 비싼 가격을 받아내는 동시에 기술 이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덴마크가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히려 여전히 간을 보며 정신을 차리지 못한 국가들이 있다는데요. 이들은 더욱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 기술만 받으려다 난리난 국가들. 이들은 기존 장비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는 물론 기존의 90계열 전차를 교체하기 원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무역기관인 코트라를 통해서 방산 협력을 논하고 있는데 브라질은 전군의 현대화와 더불어
장갑차와 자주포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을 보입니다. 이는 노르웨이와 마찬가지인 맥락인데 노르웨이도 K9 자주포와 더불어 K2 도입을 언급했습니다만 독일의 레오파르트에 그 자리를 내줬는데 이제 국방 예산을 늘리며 다시 한국도 거론되는 건데요. 우선 알려진 대로 한국의 K2가 막강한 성능을 보였고 현지에서도 독일 레오파드 2A7보다 한 수 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수차례 공개 평가도 이뤄졌으며 결국에는 한국의 험악한 지형에서도 전천후로 활약이 가능하니 누가 봐도 한국의 K2가 선택되는 게 상식적인 흐름이고 심지어 노르웨이 국방부서도 그런 판단을 했던 거죠. 하지만 독일 일부 언론에서는 독일 방산의 승리라며 노르웨이 국방부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런 채널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아무래도 한국이 절충무역에서 신뢰를 못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노르웨이가 다양한 MOU를 비롯해서 심지어 노르웨이 현지 생산까지 제안했음에도 그러한 협상은 매우 오랫동안 지지부진했으며 노르웨이에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조차 도대체 모르겠다며 노르웨이가 한국의 기술 이전까지 마다한 건 엽기적이라며 가성비 뛰어난 K2를 왜 거절했나 의문을 표하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렇다면 이들이 대폭 예산도 늘리고 좋지 않냐는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만 의외로 한국에서는 그들이 국방 예산을 늘리며 K방산을 언급한 것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브라질과 노르웨이가 원하는 방산은 한국과 합작한 현지 생산 방식이라는 건데요. 노르웨이는 현지 고용 및 공장을 통해서 역시 K2를 생산하는 방식을 MOU한 바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도 그러한 방식이고 K2의 경우에는 유럽의 K2 생산 허브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폴란드와 비교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은 물량이 너무 적고 기술만 빼먹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한술 더 떠서 더욱 곤란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폴란드는 K2 물량만 1000대를 뽑아낸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현지 생산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온 막대한 이득은 물론이고 생산된 전차는 유럽에 공급되어 말 그대로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000대 이상의 물량이라면 현지 기술 이전이 다소 포함된 물량이라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도 아니거니와 이렇게 하면 나토에 공급되는 후속 물량도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애초에 물량도 적었고 그 가운데 호주 같은 꼴이 나기 십상이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호주는 장갑차를 처음엔 450대, 그 다음엔 350대로 줄이더니 이제 150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현지 대규모의 생산의 모범 사례로 여겨질 호주였으나 결국은 뒤통수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K9 자주포의 경우에는 30문가량으로 축소돼 사실상 사업의 의미가 크게 약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처음 나온 말은 아니고 작년 4월경에도 장갑차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호주의 랜드 400 페이스 3 규모가 축소되어 장갑차가 450대에서 350대로 준다고 했습니다만 최근 호주 국방은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감소시켜 겨우 130대만 주문하겠다는 겁니다. 10조 원 매출에서 7조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이제 겨우 2, 3조 원 매출로 대폭 감소된 셈입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대로 한화는 현지 질롱시 공장을 비롯해 K9 자주포나 장갑차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K방산은 미국 등에 비해 다소 불리한 점이 생겨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핵심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전차 생산 프로세스 노하우가 현재 공개되기도 하며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자본만 수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결국 큰 손해가 예상되기도 하는 지점이죠. 그러나 호주는 K9 자주포마저 대거 미국의 다연장 로켓인 하이마스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주포보다 사거리가 길고 이번 우크라전에서 효과적인 활약을 했다는 평가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도 뒤지지 않는 천무 등의 다연장 로켓포가 하이마스보다 가성비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이러한 정황에서 느껴지는 호주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현재 공장까지 지어주며 고용 문제까지 해결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외면한 것이고 결국에는 정치와 외교센터 가운데 미국에 지나치게 많은 방위비를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을 택한다면 수출도 동시에 할 수 있어 적자가 감소할 것이지만 뒤통수를 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은 호주의 장갑차와 자주포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서 수년간 공을 들여온 것은 물론이고 한화 등 현재 쏟아부은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를 한순간에 너무 쉽게 날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게다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현지 생산뿐만 아니라 브라질 내 방산 사업 육성이 주요 목표입니다. 브라질은 K방산을 수입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자국 업체를 키워서 수출하는 게 최종 목적이죠. 이는 당장 급한
폴란드와 같은 국가와는 큰 격차이며 브라질은 폴란드처럼 방산이 시급한 건 아닙니다. 다만 한국을 거론하는 것은 역시 적은 물량을 생산하다가 기술만 빼가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기술을 빼간 다음 브라질 방산업체들을 성장시켜 역으로 뒤통수가 나오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채널에서는 현재 호주, 노르웨이, 브라질 같은 경우까지 신경 쓰기보다는 한국의 방산 대기업들은 가장 목이 마르고 절실하며 실현 가능성 높은 폴란드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도 합니다. 폴란드가 1000대 이상 물량을 뽑아내면 유럽은 자연히 서로 사가려고 달려드는 국면이 나오는 것이며 그 누구도 그만한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예상대로 K2가 점령해 나간다는 겁니다. 미국은 앞서 전문 군사 외교 매체에서 미국의 M1과 한국 K2가 유럽 전체를 지배한다고 내다봤으며 그 과정 가운데 유럽의 방산업체 대부분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많은 국가들은 K방산을 이용하기만 하려고 한국 주변에 득실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옥석을 구분하고 주요 거점에 집중해 대량 생산을 밀어붙여 게임을 끝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